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 생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생명 시스템의 마지막 개념을 학습할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 시스템 우리 친구들 하면서 선생님 꽤 할만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이 생명중심 원리를 공부하면서 유전정보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선생님 진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랑은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그 용어를 바탕으로 생명중심 원리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용어예요, 용어. 아, 도대체 DNA, 유전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요, 드니까 이걸 가지고 학습하려고 하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시태그 첫 번째에서는요, 이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 이 용어들을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가 정리되었다면 이것을 토대로 생명 중심 원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역시요, 오늘의 사진 POTD 확인해 봐야겠죠? 그 사진 확인하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 정말 어렵네요. 맞아요. 봤더니요, 우리 친구들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선생님이랑 핵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DNA, RNA 정도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은 그냥 선생님, DNA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요. 지금 RNA는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저 그거 기억해요 라고 한다면요, 충분합니다. 그 정도 내용만 가지고요, 우리는요, 오늘 강을 공부하고 나면 이 그림 우리 친구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용기를 가지고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 그리고 유전자 혹은 DNA, 단백질, 도대체 이 용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공부해 왔을까? 천천히 한번 하나하나 그 단어의 뜻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천천히 나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요, 아, 선생님 저 그건 알고 이거는 모르고, 아, 그게 그 내용이었나요? 정리를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했냐면 우리는 유전이라는 걸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 선생님 유전이를 뭐라고 공부했냐면 부모의 유전 형질이,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그 현상, 우리는 그것을요, 유전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세대에 나타나던 그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유전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은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 유전을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용어들을 봤냐면, 사실 이 중학교는요, 유전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 학습한 거냐면 염색체의 수준에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이런 용어들을 다 보기는 했어요. 자, 우리 몸속에, 또 핵 속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전물질을 우리는 D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언뜻 보여주고 넘어갔다고요. 그 DNA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DNA가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 실처럼 보이네요. 우리는 그것을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풀어져 있다가 언제만 세포 분열을 할 때만 응축된 막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염색체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그럼 당연히 염색체는 핵 속에 있는 것이고 핵은 세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먼저 우리 친구들은요, 작은 단위에 점점 커지는 이 범위들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 하죠. 선생님, 저는 요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DNA, 우리가 공부한 이중나선 구조, 얘가 유전 물질이라는 거고, 이 유전 물질이 단백질을 둘둘둘둘 감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실처럼 보이네요. 염색사. 그 다음에 이 염색사가 응축된 막대 형태로 나타나면 그것이 염색체라는 거잖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유전자와 DNA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DNA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유전자는 여기서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DNA 공부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물질입니다. 그게 DNA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요. 저장하고 있는 것이 DNA의 특성이에요. 즉 DNA는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얘기했다고요. 들렸죠?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 DNA 공부할 때 염기와 염기가 상보적 결합 기억날까요? 이 상보적 결합하는데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 염기 서열이 결정되면 결국 거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DNA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좋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유전자는 어떻게 달라요? 그럼 그림을 한번 한참 뚫어져라 쳐다볼까요? 봤더니요. DNA는 지금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전자 A 또 특정한 부분에요. 유전자 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혹시 유전자라는 건 DNA의 특정 부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좋아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 DNA는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데 결국 그 유전 물질의 즉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다. 그 유전자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보니 생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요 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아, 그러면 DNA는 즉 유전자라는 건 DNA의 특정한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DNA는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 유전자라는 건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됐어요. DNA와 유전자는 정리가 됐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거기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부모의 형질, 부모의 유전 형질이요.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 우리는 그게 유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맞나요? 자, 그런데 유전자를 뭐라고 했냐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특정 형질에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유전자래요. 그럼 DNA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DNA라는 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 모든 다양한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그 유전 정보가 바로 DNA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유전 정보라는 게 뭔데요?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면 결국 이 유전 정보라는 건요. 단백질 또는 우리가 공부했던 RNA 합성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단백질과 RNA 합성에 관한 정보, 그 정보를 결국 유전 물질인 DNA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DNA의 특정 부위가 바로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DNA에 우리 구조 공부했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때 우리 당, 인산 1:1, 염기 1:1:1 결합하게 되면서 염기의 종류가요. 4종류입니다. 우리 이 얘기했어요.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타이민, 지금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죠. 이 네 가지의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즉 염기의 서열에 따라 우리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럼 아미노산이라는
배열 순서가 정해지면 결국 그 순서,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할 거냐? 그거에 따라 아미노산이 모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단백질 되잖아요. 단백질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다고요. 즉, 얘네의 염기 서열, 이게 아미노산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를 결정하고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결정되면 단백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은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갖죠. 그 구조가 결정되면 결국 기능이 되는데 우리 눈에 여러 유전 형질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요. 붉은 꽃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붉은 꽃을 나타내는 유전 물질 DNA의 특정 부위에 있는 지금 유전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유전자 DNA에 보면 여기에 염기 서열이 결정되었겠죠? 이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올 건가? 여기에는 이런 아미노산, 그 다음에는 이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순서가 결정될 거라고요. 얘네들이 이 순서로 결합하면 그때는 요런 단백질 생겨요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그 단백질이 뭔가 봤더니 붉은 색소를 내는 합성 효소래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단백질 만들어졌네요. 이 효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붉은색 알갱이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에 여러 유전 형질이 나타난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지금 붉은 꽃이라는 유전 형질이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DNA는요. 4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염기가 어떻게 순서로 배열할 거냐. 즉 그걸 우리는 염기의 배열 순서라고 해요. 염기의 서열. 염기의 서열이 결정되면 너 거기에는 이런 아미노산 와. 그 다음에는 이 아미노산 오고 그 다음에는 이 아미노산 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염기 서열이 결정되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돼요. 근데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한 게 뭐예요? 그게 단백질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지네요. 여기에 있던 유전 정보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졌으니 결국 여러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염기의 서열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고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 만약에 풀 수 있다면 선생님 저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DNA의 염기의 서열이라 그랬어. 어떤 염기가 어떤 서열로 올 것인가. 왜요? DNA에는 어떤 염기가 있어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얘네가 어떤 순서로 올 거냐는 거야. 그럼 얘가 그 염기의 서열이 결정되면 그 서열에 따라 뭐가 다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이 배열될 거야? 이 배열 순서가 결정된다고요. 그럼 아미노산은 우리 몇 종류 있어요? 20종류 있었잖아요. 그 20종류 중에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로 올 거냐. 그럼 걔네들이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건요. 다양한 유전 형질이 발현된다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유전 정보는요.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어디에? 그렇지.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요. 이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단백질 합성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합성되는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그 유전 정보가 그걸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즉 아미노산의 결국 서열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배열 순서가 결정이 된다고요.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어떤 순서로 될지. 그럼 그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결국에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질이 발현되는 거죠.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해보시는 거예요. DNA 염기 서열이 결정되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되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건 형질이 발현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 동그라미 할 거고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봤더니 유전이라는 현상은요.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이래요. 우리가 앞에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손은 부모를 닮는 거죠. 그걸 그냥 우리는 유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 정보는 우리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 유전 정보의 그 흐름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DNA에 어디였어요? DNA에 우리 계속 나올 때마다 정리하실 거예요. 염기 서열이었다고. 염기 서열.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될 거냐는 거예요. 염기의 종류가 4종류였는데 그 4개 중에 어떻게 순서로 얘네가 배열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열이 결정되면 그 배열에 따라서 누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나 됐다고요. 그 중에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올 거냐. 그게 결정되면 결국 누가 만들어져요? 이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유전 정보는요. 이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가 점점 단백질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전 정보는요. 단백질에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에 들어있는 정보는, 즉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단백질과 RNA 합성에 관한 정보다.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죠. 그럼 도대체 유전 정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단백질 혹은 RNA를 합성하는 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유전자에 만약에 이상이 생겼대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럼 이상이 생기는 물질은 결과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결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상이 생기는 물질은 단백질이래요. 그럼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유전 정보라는 건 단백질 혹은 RNA를 합성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어디에 저장돼 있냐면 DNA의 염기 서열, 그러니까 염기가 어떤 순서로 올 거냐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올 거냐. 그게 결국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방법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누구를 만드냐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아미노산, 그 다음엔 어떤 아미노산, 그 다음엔 어떤 아미노산. 근데 이렇게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하면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즉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정말 단백질이라는 것을 합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먼저 유전자와 단백질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들을 좀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 정보 가지고 단백질 어떻게 합성하나요? 구체적인 그 과정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단백질 합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결국 DNA 속에 있는 유전자 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유전자로부터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로의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즉 DNA 안에 염기 서열 안에 저장되어 있던 그 유전 정보가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그 흐름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되냐면 우리가 핵산을 공부하면서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할게요. 핵산의 종류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DNA 있어요. 또 RNA 있죠.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요, 한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기억이 나죠? 반드시 거기 핵산에 대한 공부 꼼꼼하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 핵산 공부할 때 선생님 무슨 얘기했냐면 이 DNA는요, 정말 중요한 유전 정보예요. 지금 봤더니요, 단백질 합성해야 되는 그 유전 정보가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손상이 입게 되면 우리 몸이요,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유전 정보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도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DNA는요, 절대로 핵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생명 시스템 잘 복습하고 있는지 선생님 다시 질문할게요. 선생님이 우리 세포 소기관 공부하면서 여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펜을 꺼내서 정말 중요한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 즉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가 리보솜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DNA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DNA는 핵 속에 있다고요. 근데 이 정보를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까지는 전달을 해줘야 거기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겠죠. 근데 합성되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리보솜, 핵 밖이에요. 정보는 핵 안에 있고 만드는 장소는 핵 밖이래요? 근데 DNA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DNA는 핵 밖을 안 나간다고 하니까 핵 안에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누군가는 가져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까지는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야 리보솜에서 그 유전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부터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NA가 있어요. DNA의 염기의 서열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결국 이거 가지고요, 우리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냐면 단백질 합성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이 DNA는요, 핵 밖으로 안 나와요. 얘는 핵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중요한 유전 정보가 유실되거나 변형되거나 안 되잖아요. 얘는 핵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리보솜이에요. 그러면 이 DNA 염기 서열에 있는 이 유전 정보를 누군가는 핵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에 전달해줘야 그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되고 아미노산이 결정돼야 단백질을 합성할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핵산을 공부할 때 얘는 핵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유전 정보 전달하는 애예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게요, RNA였던 거예요. 즉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은 DNA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그거를 RNA한테 너 이 정보 쟤한테 좀 갖다 줘. 이렇게 RNA를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이런 메시지를 적어주는 거죠. 너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한 유전 정보야. 이거 가지고 쟤한테 가. 그러면 RNA는요, 핵에서 이 DNA가 주는 유전 정보를 잘 복사했다가 가지고 핵 밖을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면 리보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RNA가 단백질 합성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먼저 그럼 DNA, RNA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먼저 정리하고 다시 생명중심 원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DNA 공부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 이 DNA의 기능이라는 것이 선생님 DNA의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어요.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결국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되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되면 단백질이 그렇죠. 만들어진다 그랬다고요. 맞나요? 그 단백질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효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면 결국 이 DNA는요, 여러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인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DNA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DNA는요,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예요? 유전 물질 뭐 한다? 저장한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 DNA의 이 염기 서열에는요, 유전 물질이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되셨어요? 근데 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예요. 그럼 얘를 보니까 핵 밖으로 전달해줘야 될 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였냐면 RNA의 역할이었는데 여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DNA의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 저장돼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RNA한테 전달해 줄 거냐는 거예요. 어렵겠죠? 자, 보세요. DNA 염기서열, 쌤 한번 보면 DNA에 보면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원래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우리는 한 가닥, 그냥 공부를 위해서 한 가닥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가닥에 봤더니 염기가 이런 순서로 지금 서열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아데닌, 아데닌, 아데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대요. 자, 그럼 DNA의 염기는 우리 친구들 몇 종류예요? 아, 선생님 DNA 염기는 4종류예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 DNA가 누구를 지정한다고 했냐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다고요. 근데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개라 그랬죠? 20개라 그랬어. 20개. 자, 이 4종류의 염기가 어떻게 하면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선생님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20개를 지정하나요? 만약에 4종류, 거기에다가 4종류를 더 조합하면 몇 종류까지는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4종류고 여기 4종류면 선생님 총 그럴 때는 16개까지는 지정을 할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요, 한 번을 더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총 64종류? 그러니까 그때는 아미노산 20개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DNA에 있는 염기 서열 3개가 한 세트가 되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DNA의 3개의 염기의 조합을 우리는 지금부터 3염기 조합입니다. 라는 것으로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아,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천천히 DNA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 정보라는 건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DNA의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다고요. 이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더 자세히 보니 DNA 염기에 3염기 조합,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대요. 여기도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DNA 염기 서열에 따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결정되네요. 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DNA는 여태까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직접 갈 수가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이 DNA를, 이 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RNA한테 줘야 돼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우리 친구들이 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건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 요게 바로 3염기 조합이었다. 요거 DNA에서 잘 기억하시고 얘가 어떻게 DNA에게 정보를 주는가, 먼저 RNA에게 정보를 주는가, RNA가 무엇인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RNA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지금 DNA는 유전 정보 가지고 있죠. 근데 핵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핵 밖에 나갈 수 있는 RNA한테 유전 정보를요,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주고 얘는 그러면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RN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DNA가 이중나선 구조예요. 아까는 편의상 그 중에 한 가닥을 확대해서 본 거지만 원래 DNA는요, 이중나선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염기는 서로 상보적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했다고요. 기억나세요? 자, 그럼 이 둘 중에요. 무엇이 주형이 될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를 RNA는요, 복사할 거예요. 되셨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는 요렇게 DNA에 있는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얘기였고 우리는 그것을 3염기 조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DNA는 핵 밖을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RNA한테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너 이 정보 가지고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 합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는요,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요. 이 위에 있는 이 가닥으로 복사를 할지 아래 가닥으로 복사를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만들어진 RNA를 보면 이 두 가닥 중에 어느 가닥을 복사했는지 보다 정확한 용어는요.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DNA가 RNA를 만드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사된 RNA를 보면 이 두 개의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을 사용해서 RNA를 만들었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기 만들어진 RNA,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봤더니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RNA의 아데닌이 만들어졌다는 건 DNA에 우리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해요? 타이민. 그렇지. 그럼 결국 이 위에 있는 타이민이 여기 상보적 서열 아데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이토신은요? 그렇죠. 구아닌하고만 결합했었잖아요. 즉 위에 구아닌. 그럼 얘도 구아닌. 선생님 그 말은 지금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 DNA 중에 위에 있는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지금 RNA가 합성된 거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 만들어진 거 보니 상보적 서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위에 있는 것을 주형으로 했네요. 그리고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RNA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핵 밖을 나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 바로 리보솜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아까 DNA를 통해서 RNA를 합성하는 이 전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딘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핵이 되는 거예요. 왜요? DNA는 핵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즉, DNA의 두 가닥 중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RNA를 합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 이 전사는 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RNA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다고요. DNA에서는 이 세 개의 염기를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했다면 이제 정말 이 아미노산을 탁 지정하는 RNA의 세 개의 염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코돈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요 구분하셔야 돼요. DNA에서 세 개의 염기의 조합, 3염기 조합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형으로 해서 만든 합성한 RNA의 세 개의 염기의 조합은 우리가 코돈이다, 즉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세 개의 염기는 코돈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결국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건 아미노산이 합성돼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던 유전 정보가
RNA로. RNA의 그 유전 정보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 단계 한 단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전사였어요. 전사. 어떤 과정이에요? 유전 정보 어디에 있냐면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다고요. 이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 정보가 단백질이 합성되는 리보솜까지 가야 돼요. 근데 DNA는요, 핵 밖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핵 밖을 나갈 수 있는 누구를 만들어요? RNA 합성하는 거죠. 즉, 전사라는 건요, DNA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RNA를 합성하는데 핵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왜? DNA는 핵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렇게 RNA가 합성됐어요. RNA는 핵 밖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런 표현 썼다고요. 이 유전 정보를 들고 어디로 갈 거예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리보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바로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이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다라는 단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번역이 뭔가 봤더니 세 개의 RNA 염기, 이거 뭐였어요? 세 개의 DNA 염기는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했다면 이제 이 RNA에서 세 개의 염기의 조합,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코돈입니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그래서 세 개의 RNA 염기에 의해서 결국엔 아미노산이 지정되게 되고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결국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런 번역의 과정은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지정됐어요. 그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 각각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형질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면 형질이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DNA로부터 RNA 합성하는 이 전사라는 과정이 핵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때 DNA 3개의 염기의 조합이 3염기 조합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R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 그때 RNA에 있는 3개의 염기의 조합이 코돈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아미노산의 결합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한 문제 한 문제 좀 풀면서 내용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봤더니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 뭐냐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건 누구예요? 이거 누구의 역할? 그렇죠. DNA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얘는 저장하는 물질이고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 리보솜까지 가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는 누구였어요? 걔는 RNA였던 거예요. 두 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DNA에 저장되어 있던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걸 가지고 먼저 RNA를 합성했다고요. 그죠? 그럼 그 RNA를 합성하는 그 과정을, 핵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입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전사 과정을 통해 RNA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나면 RNA는 리보솜에 가서 직접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요. 그렇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번역입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사와 번역의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전사는 핵 속에서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두 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계속 문제 볼게요. 관련이 깊은 것끼리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사 뭐예요? 이거 보지 않고 우리 뜨고 전사 뭐예요? 전사. 선생님 전사는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던 유전 정보가 그걸 이용해서 결국 그 중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RNA를 만드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 핵 속에서 일어나요. 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D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합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번역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RNA가 리보솜으로 가서 직접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였다고요. 그럼 지금 뭐예요? 코돈이 지정한 대로, 코돈이 RNA의 세 개의 염기를 얘기하는 거였죠. 지정하는 대로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코돈이 아미노산 지정하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합니다. 그게 바로 번역이었다고요. 자, 그럼 형질이 발현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기능을 통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DNA의 한쪽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주형으로 한다는 건 그것을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과정, 그대로 그냥 복사하는 개념이 아니었죠. 그죠? 얘를 상보적인 서열을 갖는다. 그래서 거기가 아데닌이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타이민하고요 상보적 결합하지만 RNA에는 그렇죠. 타이민 없으니까 그때는 유라실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아닌이다? 그럼 사이토신. 이렇게. 우리 상보적 결합할 때 봤던 방법으로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과정, 핵 안에서 일어나는 것, RNA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죠, 전사예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종류의 염기를 이용해서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려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암호는 최소한 몇 개의 염기가 조합되어야 하네요. 우리가 4종류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되면 아미노산 4개밖에 지정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더 되면 요렇게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아, 얘 4개에다가 얘 4개니까 총 16개까지 돼요. 근데 그래도 20개는 지정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총 64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20개를 모두 다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몇 개의 염기가 조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3개의 염기는 조합되어야 이걸 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염기 조합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개의 염기가 조합되어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의 유전 정보를 뭐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 RNA가 이제 실제로 아미노산 탁 지정할 때 그 3개의 염기의 조합, 우리는 그것을 코돈이에요.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코돈에 대해, DNA에서는 3염기 조합으로, RNA에서는 코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DNA의 염기 아데닌으로부터 전사되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RNA 합성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A라면 상보적 서열로 되니까 원래 A는 타이민하고만 상보적 서열하는데 타이민이 RNA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유라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RNA의 염기는 유라실이어야 합니다. 라고 친구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지금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보이니까 얘는 DNA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가라는 과정이 지나고 나니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트가 합성이 되었네요. 즉 DNA로부터 RNA를 합성하는 과정, 이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는 전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RNA는 이제 리보솜으로 가서 3개의 염기 조합, 이거 우리 코돈이었어요.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 그럼 아미노산 결합하면 결국 얘가 단백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질이 발현됩니다. 이렇게 공부한 것이 생명 중심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가와 나의 단계에서 명칭을 쓰고, 그럼 명칭 우리 이미 썼어요. 가는 전사, 나는 여기 안 썼네요. 번역이라는 과정이죠. RNA를 통해서 결국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번역입니다. 그럼 전사와 번역이라는 명칭을 쓰고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간단하게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적어주면 되겠죠. 봤더니 가는 전사예요. 그러면 DNA로부터 RNA 합성한다. 이 얘기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번역에서는요. RNA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번역의 단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앞에서와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요.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두 가닥, 그러니까 여기 지금 DN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DNA를 가지고 RNA를 합성하는 과정이네요. 따라서 가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얘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RNA의 이 염기 서열을 보면 가닥 1, 가닥 2 중에 어떤 것을 주형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얘가 지금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이 나타났다는 것은 얘는 누구를 주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주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즉, 유라실이라는 건 아데닌, 그리고 여기 구아닌은 사이토신, 즉 가닥 두 번째를 주형으로 해서 지금 RNA를 합성했다는 것을 이 염기 서열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염기의 조합인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 아미노산이 결합되게 되면 결국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바로 번역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번역이고요. 나는 전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가 전사라고 찾았고 나는 번역이라고 찾았으니까 일단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RNA는 DNA의 가닥 1을 주형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아니었죠. 우리가 가닥 2 이렇게 찾았다고요. 이건 틀린 보기. RNA의 염기 3개의 조합이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 RNA 염기 3개의 조합, 이게 코돈이고요. 코돈이 결국에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합니다. 이 얘기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디귿이 옳은 보기가 돼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막상 공부해 보니까요. 아마 선생님이 그냥 DNA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 그거 가지고 RNA 합성하고 RNA가 핵 밖을 나갈 수 있으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좀 암기해줘야 되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전사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또 삼염기 조합, 그리고 코돈, 이런 내용들은요. 정말 중요한 용어니까요. 꼭 꼼꼼하게 용어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진 POTD 돌아가서요. 오늘 학습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골랐던 사진 다시 보니까 어떤가요? 아, 선생님 오늘 1시간 내내 이 사진만 봤더니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DNA의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결국 RNA를 합성하는 과정, 핵 안에서 일어났던 이 과정이요. 바로 전사라는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RNA가 결국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서 아미노산 결합하게 되면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그 과정, 그 합성하는 과정이 번역이라는 과정으로 우리는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것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이 생명 시스템의 마지막 핵심 개념,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생명 중심 원리 공부해보니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핵산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핵산이라는 DNA, RNA, 그리고 거기서 공부했던 단백질까지 우리 친구들은 연결해 줄 수 있어야 이 생명중심 원리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단백질 그리고 핵산에 대한 복습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이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국 이 DNA에 저장되어 있는,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이라는 것을 합성해낼 수 있는지를 전반적인 과정을 꼭 꼼꼼하게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복습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2단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요, 총 정리할 시간입니다. 대단원 마무리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까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할게요.